자, 이건 풀어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의 시작이니까 IA 값을 해킹해 달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i는 지금 32죠. i는 30이에요. i는 30 맞죠? 이대로 출력하면 뭐예요? 뭐냐? 여기 이게 빠졌구나. 이대로 출력하면 i는 30 이게 나와요. 30이니까 당연히 30 나오는 거 당연한 거죠. 근데 제가 i는 50이라고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사실 이것만 이렇게 바꿔준다면 i는 50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맞죠? 근데 하지 말래요. 이거 조건에서 얘를 하지 말래요. 다른 방법으로 IA 값을 바꿔달래요. 자, 이걸 하려면 이제 약간 좀 더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많이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혼자 공부하셨던 분들 중에서 이제 여기부터 포인터라고 불리는 걸 하게 될 텐데 그 어렵다는 포인터의 시작이 이 녀석입니다. 자, 지금 제가 드리는 설명만 잘 이해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우리가 컨트롤 엔터를 하면은 이 프로그램이 이 코드가 바로 실행되는 게 사실 아니에요. 자, 이 프로그램을 다시 제가 여기다가 이제 뭐 include 어쩌고랑 뭐 int main 어쩌고랑 int랑 printf랑 썼잖아요. 이거를 CPU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과연?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제가 이렇게 코드를 잔뜩 짜놨는데 얘를 CPU가 이해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거예요. 자,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얘는 사람 말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컴퓨터 입장에서, 그러니까 기계 입장에서 봤을 때 얘는 기계 말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얘는 사람 말도 아니고 기계 말도 아니에요. 얘는 중간 언어입니다. 중간 언어.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제. 자, 여기에 이제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이제 기계가 사용하는 기계어가 이렇게 있어요. 기계한테 사람이 말을 걸고 싶대요.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 기계어를 배워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근데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중국 여행을 가는데 중국어를 배워서 가느냐 아니면 중국어 번역기 어플을 다운받아서 가느냐 이런 차이예요. 당연히 후자가 더 쉽잖아요. 그죠? 언제 중국어 배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중간에 여러분이 당장 내일이라도 중국 여행을 갈 수가 있는 이유는 중간 언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번역기라고 보시면 돼요. 번역기. 자, 그러면 중국어를 배워서 가는 거랑 중국어 번역기를 들고 가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당연히 중국어 배워서 이제 뭐 중국어 전공자다 한 사람이 여행 가면은 더 뭐 훨씬 더 많이 누리고 재밌게 놀겠죠. 하지만 중국어 어플 쓰는 게 훨씬 쉽잖아요. 그냥 쉽잖아요. 그냥 당장이라도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원래는 이 기계어를 익혔어야 됐어요. 사람이 직접. 이게 어떻게 생겼냐? 아시다시피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기계어잖아요. 0과 1밖에 모른다. 근데 뭐 그런 게 있긴 해요. 어셈블리어라고 이제 좀 더 기계어에 가까운 언어가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배제하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컴퓨터는 무조건 0과 1밖에 몰라요. 그러면은 제가 이걸 봤을 때 이거 무슨 뜻이다 라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이렇게 어려운데 그러면
뭘 만들어야겠다, 번역기를 만들어야겠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녀석한테 어떤 말을 하면은 얘가 기계어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컴파일러라고 해요. 이 번역기를. 이 번역하는 행위를 컴파일이라고 합니다. 컴파일은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는 컴파일은 한번 보셔야 돼요. 이게 아마 컴파일 보시면은 이거 보세요. 여기 다른 기계어로 번역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애초에 여기 다른 부호로 번역하다, 다른 기계어로 번역하다는 이 녀석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얘는 지금 컴파일러로서 컴파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C 언어를 내가 이제 컨트롤 엔터를 했다 하면은 요 과정을 한 거예요. 요 과정. 그럼 이 컴파일러가 컴파일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전달을 해줘요. CPU한테. CPU는 기계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컨트롤 엔터를 하는 순간, 얘가 실행이 되는데 그 전에, 실행되기 전에 검사를 한번 해요. 얘는. 검사를 한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걸러요. 컴파일러가 거는 거예요. 이거는 기계어한테 전달하기에는 문법이 안 맞는다.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얘는. 컴파일러가 중간에서 막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온 거에서 뭔가 이상이 있다? 그럼 얘는 여기로 보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뭐라 하는 거예요. 다시 사람한테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다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문법이 다 맞았어요. 여기까지 잘 도달을 했어요. 얘는 CPU라고 할게요. CPU가 이제 어떤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얘랑 같이 일하는 애 누구예요? CPU랑 램이죠. 그래서 얘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메모리가 우선 필요합니다. 메모리. 이제 개발자가 다뤄야 될 장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녀석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메모리가 필요해요. 당장 몇 바이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일단 뭐 얘는 모르겠고 우선 1차적으로 4바이트 정도는 필요하다는 거죠. 맞죠? 자, 그럼 이 컴퓨터에서 메모리 관리는 누가 한다고요? 램이 직접 할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OS가 해요. 운영체제가 해요. 램 관리는 OS가 해요. 메모리 관리는 윈도우나 맥 뭐 이런 거. 자, 우리가 컨트롤 엔터를 하면은 이 메인 함수가 누구를 찾아가냐면 그러니까 메모리가 필요한 상황인 거잖아요. 얘는 그죠? 얘는 운영체제한테 찾아갑니다. 그래서 메모리 국어를 해야 돼요. 메모리 나 이만큼 필요하다. 메모리 달라고 해야 돼요. 자, 그럼 운영체제 입장에서 메인 함수가 자기 안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담아서 왔어요. 찾아왔어요. 그럼 얘를 딱 보고서 견적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얘는 몇 바이트만 주면 돼요? 일단 4바이트. 맞죠? 근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했어요. 그럼 몇 바이트 필요해요? 4바이트, 8바이트 필요한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요. 4바이트, 1바이트, 총 9바이트 필요한 거예요. 얘는 일단 논외로 쉬고, 이해되시죠? 이렇게 변수 만들 때. 자, 그러면 여기부터 이제 진짜 중요해요. 4바이트가 제가 필요해요. 맞죠? 결론은 이 메인 함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4바이트 정도는 필요해요. 그럼 얘가 생성되는 걸까요? (4바이트가) 생성된다 메모리에? 좀 이상해요. 왜냐? 메모리의 크기는 한정적이니까. 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공간을 창출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4바이트 공간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차피 여기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이제 조립하거나 뭐 아니면 컴퓨터를 맞춰서 뭐 살 때 램의 크기는 정해져 있죠. 여러분이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하던 말던 얘의 크기는 고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4바이트가 필요하건 뭐 16바이트가 필요하건 상관없이 얘 크기는 고정이에요. 내가 컴퓨터 메인보드에 끼워 맞춘 그 크기 그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이 메인 함수가 나 4바이트 필요해요 라고 운영체제한테 찾아가서 이것 좀 주세요 하면은 운영체제는 뭐 하냐면은 여기다가 4바이트를 추가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이 램 메모리 공간 중에서 4바이트 정도만 딱 잡아가지고 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출이 아니라 할당이라는 거죠.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할당을. 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돈이 엄청 많아가지고 요 갤러리아 일대를 다 샀어요. 둔산동 이 주변에 있는 땅을 다 샀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둔산동 땅을 만든 게 아니죠. 원래 있던 땅을 저한테 제 이름으로 할당받은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원래 있던 공간을 내 걸로 이제 바꾼 걸 뿐이지 만들어낸 게 아닌 거예요. 공간이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원래 있던 공간에서 내가 쓸 수 있도록 얘한테 할당을 해준 것 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게 뭔 말이냐면 애초에 변수는 공간이라는 말이에요. 공간. 대신에 이 공간은 메모리 안에 잡힌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한 줄이 뜻하는 게 사실 되게 커요. 얘는 4바이트를 저장할 거고 그 공간 안에다가 30을 넣겠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운영체제가 이 i라는 변수랑 특정 공간을 연결을 해줘요. 그래서 30이라는 요 값은 요 안에 이렇게 생겨요. 뭐 이렇게 10진수 데시멀로 되는 게 아니라 바이너리 코드로, 그러니까 2진수로 저장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공간의 이름이 지금 i인 거예요. 제가 i1이랑 i2를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제가 printf 얘를 i1, i2 제가 이제 이런 기호를 쓸 겁니다. 자, 얘는 뭐냐면 좀 새로운 개념인데 얘는 주소라는 뜻이에요. 주소. 자, 이것도 예를 좀 들어볼게요. 잘 대입을 해서 보세요. 주소를 왜 말하는지. 자, 우리나라가 행정구역이 나뉘고 있죠. 그죠? 뭐 강원도, 뭐 서울,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이렇게 나뉘고 있죠. 내가. 그죠? 이제 이게 행정구역 단위로서 크게 나눈 거잖아요. 이 안쪽에 뭐 시 있는 거고, 뭐 읍면동 있는 거고, 리 있는 거고, 그죠? 이게 메모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메모리예요. 메모리의 단위는 방금 뭐 무슨 도, 뭐 무슨 시 이런 단위는 바이트 단위로 나뉩니다. 메모리의 단위는 바이트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만약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램이 80바이트다. 80바이트짜리 램을 사서 뽑았다.
그러면은 내 램 안에는 방이 80개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방부터 두 번째, 세 번째보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뭐 이렇게 쭉쭉 가는데 얘는 우리나라는 뭐 무슨 뭐 충청남도, 충청북도, 뭐 대전, 광역시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얘는 그냥 번호예요, 번호. 요 방 번호로서 얘는 구별을 합니다. 첫 번째 방 번호는 0이에요. 두 번째 방 번호는 당연히 1이고요. 2, 3, 4 쭉쭉쭉 가는 거예요. 이렇게 바이트 단위로. 옆방에는 1씩 차이가 나는 거고, 옆방이랑은. 이 방은 지금 쭉 내려와서 여기 79번 방, 80번 방까지 있는 거죠. 80바이트짜리니까. 그죠? 잠깐만. 0부터니까 79가 맞겠네요. 그죠? 0부터니까. 이래야 0부터 79까지 80개잖아요. 맞죠? 자, 요런 변수를 지역 변수라고 합니다. 지역 변수. 요 함수 안에서 만들어진 변수. 함수 안에서 만들어진 변수를 지역 변수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 그림을 그릴 줄 아셔야 돼요. 이건 맨날 그릴 거예요, 저랑. 사실 메모리를 제가 이렇게 크게 그리긴 했는데, 여기서도 그렸고 뭐 여기서도 그렸고 했는데, 메모리는 구역이 나눠져 있어요. 지금 자세히는 모르셔도 되는데 일단 한 세 가지 정도로 해볼게요. 위쪽 지역이랑 아래쪽 지역이랑 다시 중간 지역이랑 아래쪽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뭐 이 방마다 이름이 있어요. 이 지역마다 이름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하는 곳은 이 맨 아래쪽 지역입니다. 스택이 무슨 뜻이에요? 사타라는 뜻이죠. 사타. 그래서 얘는 실제로 공간을 이런 식으로 씁니다. 쌓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점이 되게 커요. 그렇게 랜덤하게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아요. 이렇게. 잘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LD 용 %I1 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자. I2 얘는 I2 라고 할게요. 그리고 실행을 한 다음에 얘를 복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얘는 진짜 엄청 중요해요. 잘 보셔야 돼요. 복사를 했어요. 자, 차이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얘가 뭐라 그랬죠, 제가? 주소죠, 주소. 실제로 주소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얘는 이제 뭐 앰퍼샌드라고 부르는데 주소라는 뜻이에요, 주소. 다시 말하면 얘가 방 번호예요. 실제 주소입니다. 메모리에 존재하게 되는 방 번호를 뜻해요. 자, 제가 아까 여기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0번부터 쭉 가서 여기까지 이 방향으로 방번호가 부여가 되거든요. 맨 위가 0이고요. 아래로 갈수록 수가 더 커져요. 그럼 자, 이 수는 딱 봐도 지금 엄청 크죠? 얘는 위쪽 지역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래쪽 지역에 쌓이는 녀석들입니다. 얘네가 지금 살고 있는 방 주소를 구한 거예요. 방 주소가 큰 걸로 봐서 위쪽보다는 더 아래쪽에 존재한다는 거죠.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 보니까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이다. 그리고 둘 중에 뭐가 더 빨리 만들어졌어요? i1이 더 빨리 만들어졌죠. 그래서 얘가 더 큰 거예요. i1이 더 빨리 만들어져서 i1의 방 주소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얘가 위에 쌓이는 거예요. 뭐냐면 i1이 먼저 만들어져서 쌓였어요. 그 위에 i2가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얘가 i1, 얘가 i2. 먼저 만들어질수록 밑에 쌓여요. 쌓인다. 스택 맞잖아요. 그쵸? 이해되시죠? 자, 그럼 얘네는 왜 4 차이가 날까요? 지금 나머지 다 똑같고 88, 84잖아요. 그죠? 간단한 거예요. 자, 제가 만약에 여기 뭐 메모리 지역에서 쭉 0부터 해서 이렇게 쭉 내려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좀 돼 있는 겁니다. 이게 1바이트. 자, 이게 i1 뭐 앞에 거 다 떼고 얘가 i2 앞에 거 다 떼고. 잘 보세요. 저는 왜 이거 4칸 그렸을까요? 4바이트니까 이거 한 칸이 1바이트라고 했잖아요. 맞죠? 여기서 어디야? 여기서 1바이트 맞죠? 그쵸? 잘 보세요 이거. 자,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요 한 칸 한 칸에는 방 이름이 다 있어요. 방의 주소. 그게 지금 얘죠. 자, 이거 잘 시각화를 해서 보세요. 자, 여기가 지금 뭐예요? 이건 좀 더 나중에 배울 건데 여기가 지금 88입니다. 89, 90, 91이에요. 자, 그럼 여기는 뭘까요? 87, 86, 85, 84. 4 차이 나네요. 그러면 이런 식이에요 지금. 위가 더 작은 수고 아래가 더 큰 수예요. 왜냐면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i1이 먼저 만들어져서 밑에 쌓인 거고 그 위에 i2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는 거고, 얘네들끼리의 차이는 4가 나는 이유. 이 i1과 i2는 4바이트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제가 여기를 쇼트라고 했어요. 여기도 쉽게 쇼트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 둘의 차이는 몇이 날까요? 2 나죠. 2. 그렇죠? 자, 좀 종합해서, 자, 여기 메모리가 이렇게 있어요. 메모리 관리는 누가 한다고요? 운영체제 OS가 합니다. OS가. 자, 메모리에는 크게 3가지 지역이 있어요. 위쪽, 중간, 아래쪽. 맨 위에 나라, 중간 나라, 그 다음에 여기 아래 마지막 스택이라고 합니다. 스택.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이런 변수들은 어디에 저장된다고요? 스택에 저장되는 거예요. 지금 스택에.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스택에 저장된다. 이런 지역 변수들은 스택에 산다 라고 아시면 됩니다. 바꿔 말하면 이런 함수, 메인 함수가 실행되려면 어디에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야 될까요? 이런 메인 함수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스택에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야겠죠. 얘네들을 만들기 위해서.
자, 스토리를 잘 아셔야 돼요. 자, 이 메인 함수가 누굴 찾아간다고요?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메인 함수가 운영체제한테 찾아가서 나 이만큼 필요해요 라고 국어를 해요. 그러면 운영체제는 이 함수 내부를 이렇게 딱 보고서 아 이만큼 필요하구나 라고 견적을 냅니다. 견적을 짜요. 몇 바이트면 충분해요 지금? 2바이트 2바이트 총 4바이트 잖아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4바이트 필요하네 라고 해서 2바이트 2바이트를 여기 이렇게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 갑자기 사용자가 뭐 한 1000바이트짜리 뭔가 필요하대요. 그러면 얘는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왜 그렇게 걸린다 자리 낼 공간이 없어져요. 그죠? 그 다음에 사용자가 뭘 더 원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랜덤으로 공간을 잡아버리는 거는 위험한 거죠. 그죠? 이게 만약에 이 끝에다가 이렇게 잘 쌓아놨다면 갑자기 이런 게 들어와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잖아요. 아까랑은 상황이 좀 다르죠. 랜덤으로 이제 할당을 해줬을 때랑 차곡차곡 쌓았을 때랑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일단 여기까지 개념 정리해 주시고요. 영상 이거는 한 번쯤은 더 봐주세요. 이 내용은 알아야 그 다음 내용을 할 수 있어요. 얘는 무조건 아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다음 거는 하나 많아요 사실. 포인터 하시려면 딱 영상 여기까지 우선 정리 나름대로 해주세요.